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 나의 행동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어떤 누구의 잘못이나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제 공부해서 힘들 때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공부 합격해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더스데이라고 남편이 저 집에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토요일에 마더스데이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오후에 아이 데리고 이제 할머니 집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오늘 그 첫날이고, 오늘 한 오후 4시쯤에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30개월 정도 모유 수유를 했고,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보통은 병원에서 신생아실로 보내는데 저는 신생아실로 보내지 않는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출산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집에 오는 순간까지 저랑 같은 방에서 제가 모유 수유하고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오늘 마더스데이 첫날입니다. 갔고,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서 책 읽고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읽던 책인데, 이거하고 이것도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카테고리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둘 다 이제 뇌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나 뇌신경학적인 것들이 거의 비슷한 데서 시작해요. 이런 데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의지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철학서적을 많이 읽었고, 최근에는 뇌신경학적인 심리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 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인 좀 불가피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내가 가진 자산이나 상황들을 이용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들이라면 이제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해서 그때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환율이 들락날락 하면서 좀 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수출업을 하셨는데,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저희 거래처들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다가 날아가신 데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엔화가 이제 떨어지면서 하여튼 아버지 사업이 되게 어려우셔서 공부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과외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가 됐는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그만둘까 생각했던 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왜 그만 안 뒀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뚜렷한 생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변호사가 돼 있더라고요. 치열한 입시 전쟁을 겪으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저는 친구들하고 개구리 잡으러 올챙이 잡으러 돌아다니고 겨울이면 뭐 한라산 가서 눈썰매 타고 여름에는 이제 바닷가 가서 놀고 그런 걸 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제 도서관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대부분 보내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건 제 초등학교 때 언니들은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피아노를 그때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학원을 선행학습 같은 거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전과 이런 것도 전과 아시죠? 옛날 사람들 전과 저희 전과 시대인데 전과 이런 것도 집에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한 몇 학년 올라갔더니 도형 수학 시간에 도형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네 라고 해서 제가 시중 그 집 앞에 있는 서점을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지를 다 샀어요. 다 사서 그거를 다 풀었어요. 독서실에서. 그 동네 동사무소에 독서실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 풀어보니까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중학교 때는 되게 아팠는데 막 열이 막 몸에 오르고 막 춥고 기운이 되게 없었는데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걸어가면서 되게 몸은 되게 아프지만 도서관으로 가는 이 길이 참 좋다. 몸이 아프니까 기운도 착 가라앉아 있고 이 느껴진 내면의 고요함이 참 좋네? 기분 참 좋다. 아파도 공부하는 게 참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서관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치열하게 공부해서 막 1점, 2점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되는 데까지 그 치열한 입시 과정에서 약간 좀 뒤처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잘한 스타일은 아니었고, 근데 그 치열한 입시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포기하지 않았던 거. 제가 항상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과서에 써놨던 게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never give up이라는 거를 제가 책에 항상 써놨었거든요. 대학 때도 그랬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저에게 있었고, 그 강한 의지 덕분에 그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해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맞춰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과기부 추천 도서인데 그 제목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잖아요. 근데 원문 제목이 뭐냐면 Evolve Your Brain 이라는 책이에요. Evolve Your Brain.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약간 그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죠. 원문하고 달리. 근데 여기 보면 뇌는 신경망을 통해 몸, 마음, 정신 모두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사람의 자아와 마음, 성격의 본질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그거는 뇌의 신경망,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신경망이 각자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는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자아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게 뇌의 신경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써진 책인데
뇌는 저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자율신경계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들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뇌는 이 장동선 뇌과학자님도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건데, 뇌는 뇌신경망이 막 여러 개가 엄청 많이 있는데, 뇌신경과 뇌신경을 연결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뇌에 아주 많이 분포해 있는 뇌신경을 서로 연결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뇌 속에 아주 독특한 그 사람만의 뇌신경망이 형성이 되고, 그 신경망에 따라서 각자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뇌신경학적으로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는 바뀌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는 그 원동력은 뭐냐? 어떤 어떤 신경회로와 연결시킬지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conscious, 우리의 의식과 의지라고 해요. 그게 과학적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는데,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싶냐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의식과 의지인데, 그 선택에 따라서 A라는 신경에서 B로 연결할지, C로 연결할지, D로 연결할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을 할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러면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좌절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누군가 저희 아버지가 왜 그 수출업을 하셨지만, 그 경제적인 불황과 쓰나미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공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지는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우리의 뇌가 어떤 절망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거를 다시 반등시켜서 이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더 활기차고 더 에너지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좌절하지 않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의 뇌가 줄 수 있는데,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고, 회복 탄력성은 바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인 뇌 가소성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학생들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취준생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그게 어떤 나의 행동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어떤 누구의 잘못이나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고처럼 발생하는 힘든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견뎌낼 수 있는 정신적 힘과 육체적인 힘을 여러분이 뇌가 줄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힘들 때는
뭐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 공부 합격해야 되는 거지 무슨 생각만 한다고 어떻게 이루어져, 생각에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정말 생각에 힘이 있더라고요. 말에 힘이 있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해내실 수 있고, 그러면 변호사든 뭐든 본인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